자, 자, 중국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표가 나쁘게 나면 우리 증시가 항상 올랐어요. 돈을 푸니까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죠. 유동성을 확대.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자, 미국 우리 여러분들 지수의 가장 악재가 뭐죠? 바로 지수의 가장 악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으로 지금은 보고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자, 새벽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30분 시간별로 뭐 이렇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죠. 그리고서는 자, 요 날짜로 보면 요렇게 시간으로랑 이제 따져 보십시오. 6시 자, 이렇게 떨어진 폭을 어제 11시 이만큼 빠지고 오르다가 이때 금리 또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지. 자, 이렇게 그러다가 자, 좀 회복한 듯 했다가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하고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어제 나온 것 중에 가장 오늘까지 요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자, 요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요거는요, 복잡하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일단, 설명을. 쉽게 얘기하면요, 돈을 시장에 덜 풀겠다는 거예요. 돈을 덜 풀겠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MBS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MBS도 근데 이 MBS가요. 그러니까 우리 MBS 안심전환대출을 돈을 줬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을 은행이 발행을 하면서 돈을 줘. 아직 이번 달에 14조 가까이 풀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증표를 받고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개인 대출에 주는 거예요. 증표를 잡고. 근데 이거를 은행은 그러면 외부에 팔아먹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넘기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근데 이걸 3년을 묶어서 은행은 중앙은행에 이 MBS를 못 넘기고 3년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 채권들이 나오니까 MBS 등록하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은 그 입찰이고 그 전에랑 나머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푸니까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자, 이렇게 복잡할 수 있어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지준불이하고는 같이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 시장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자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금리를 올리는 쉽게 그냥 얘기하면 초지중금리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겠다고요. 상향 즉 지중금리를 인하하게 쉽게 얘기하면 자 기본적으로 그냥 초지중금리 얘기하면 이제 복잡했으니까 은행이 중앙은행이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금 있죠. 그 자금을 상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중앙은행이 돈을 막 채권을 찍어 놓으면 그냥 쉽게 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막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환율이 폭등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 과정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관련된 어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회사가 주가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포함되는 것처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를 하더라도 자, 일단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만기되는 채권은 만기가 도래해요. 우리 지금 엄청나게 만기가 우리 국채가 그래서 경기가 엄청난 속도로 과열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점차 감소가 되게 돼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이 표로 갚아 나가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금리가 오른다고 채권이 막 그때 할인채 및 금리 여부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앙은행이 경제 회복 정도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하거든요. 이것처럼 자 낮추거나 그래서 이때 지준부리 역시 인상을 해 나갈 것이냐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지준금리 다 빼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기준금리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일정 자금을 상향시키겠다는 건 시장에 돈이 덜 풀리는 거예요. 하물며 연준이 지금 의사록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은 조금 회복되던 게 어저께 자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회복을 할래다 말고 왜냐면 딱 상향을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4시 정도부터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요거는 우리하고는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 그러면 어저께 우리도 딱 하고 나왔어요.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우리도 두 가지로.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채권을 경기가 안 좋아. 이건 정말 될 때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채권이 버그가 날 정도로 이게 부도가 날 정도로 그러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가 시장에 돈을 풀었던 게 2009년부터 13년까지 미국이 10년물 금리가 1.5에서 4%까지 이거 채권 가격이 무지하게 싸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2%까지 움직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자 채권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채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작년 11월부터 계속 미국의 레포 금리가 문제가 된다. 이거는 미국이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릴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포 금리는 바로 대출 금리로 은행 간의 금리 기준 금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즉 엊그제 발행했던 콜 7일물하고는 1.25하고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렇지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거 아시죠? 이것처럼 대출금리는 레포금리가 근데 미국이 금리가 낮춰놨는데도 레포금리가 막 왔다 갔다 난리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올려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레포금리 지금 미국 말도 못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랑 연관을 해서 본다 그러면 레포금리에 의해서 자 여기에 지금 연관을 해서 보면 우리는 어제 장중에 우리 금리가 물론 하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란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수가 빠질지 여부는 자 대부분 오전장의 지수가 올라도 이란이 들썩거리지 않아도 채권 쪽에서는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채권 쪽에서 준비를 했던 건 1월 달에 채권이 워낙 많이 풀려요. 아니 덜 풀려요. 채권 쪽이. 원래 1월에 많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이번에도 또 많이 푸는데 생각보다는 1월 만기 전까지는 의외로 생각한 채권이 덜 풀리고요. 또 안녕하세요. 채권 쪽에 퇴직연금이 이제 풀립니다. 퇴직연금들이 자 그러면 이 퇴직연금들 채권 쪽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갈 때도 자 콜을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퇴직연금이 1월 초에요. 그럼 1월 초가 언제요? 만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락이 나와도 우리는 자 물량을 크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풋을 줄여야 되지만 자 상황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도 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제 저녁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거 요거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자, 여기에 이제 한술 더 뜬 건, 물론 저 얘기는 지수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해놓고 어저께 차주 30년물 입찰 계획을 요것 때문에 월요일부터 지수가 오르다가 빠지고 줄인다 그랬어요. 줄인다고. 요 얘기는 채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무슨 네 안녕하세요 방향을 잡고 간다기보다는 자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수가 오르다가 밀려버린 것도 자 채권 쪽에서 얘기가 돌았습니다. 자 물량을 줄인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풀리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건 발행시장하고는 틀린 거예요. 발행시장 입찰 때는 자 입찰 때는 채권이 많아지니까 입찰이 있은 이후로 지수가 올라갔어요. 물론 이 상황이 우리 좀 틀려요. 작년 5월부터 우리 금리는 OECD 3세 5개국 중에 거꾸로 갔어요. 즉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죠. 여기다 작년 12월에 미국이랑 다 금리를 올리려다가 멈추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때 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우리 채권을 장악했던 외국인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팔고 나가겠죠. 환율이 들썩거리죠. 그러니까 바이백을 해줬어요. 작년에 우리 세수 많다 그랬는데 없었던 이유가 바이백을 사들여주는 거예요. 사들여주는 거예요. 채권 자사주 매입을 해주는 것처럼. 자, 그러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근데 오인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채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채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채권은. 좀 우리도 지금부터 좀 생각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요거 있죠? 요렇게 진행되는 거. 자, 요걸 딱 보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콜풋을 다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자, 금리 얘네 올라갈 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 일본 중앙은행은 우리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금리가 빠진 거 엄청나게 수익이에요. 이때만 해도 위험하다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물론 기준금리랑 겹쳐서 보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미국이 떨어진가 미국 금리 올리는 걸 멈췄는데 우리는 하물며 이때 금리를 올렸어요. 12월에. 그러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물가채를 딱 사들여주면서 물가채 막 떨어지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물가채 치솟는 거고 지금 뭐 물가 낮다 어떻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물가 낮지만 여러분 아시죠? 물가가 낮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냉면값 안 낮춰진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또 30년물 1월 달에 축소한다 소문이 돌았는데 안 한대요 다시. 그럼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소수 의견도 나왔고. 우리 이 상태에서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 이번 8월에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바로 대출금리예요. 제가 이때 여러분 자 이것저것 자동이체에서라도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낮추라 그랬죠. 우리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10월에는 폭등하고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레포금리로 보셔야지 돼요. 레포금리. 미국이 이 레포금리가 작년 11월부터 레포금리 미국의 레포금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사가 무섭게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다시 무서운 인플레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 아무 이상 없잖아요. 자, 그 상황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1.1이요. 이때 기준금리 1.5였을 때 한번 낮췄을 때인가요? 자, 그죠? 자, 이때는 1.75였어요. 그러면 이때가 우리가 처음 경험하냐고요? 10년물 채권은 아니요. 2016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준금리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그때는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도 1.5. 자, 우리도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똑같이
기준금리는 점차 낮춰지는데 10년물 채권 금리는 튀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튀면은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자 10년물 채권 요게 자 우리 10년물 채권을 자, 단속을 하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럼 우리도 채권을 사들여 주던지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30년물을 더 푼다.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요. 이미 여러분 30년물 채권 갖고 있는데 또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지. 팔아요. 팔고 주식시장으로 일부가 들어가서 지수가 오를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 금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자, 기재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요거는 미국 금리가 자, 오르는 효과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구나. 다시. 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지수가 요거 상향 조정 이게 바로 초과 지급 준비 금리예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은 금리는 10년물 채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건 기준금리하고는 틀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0% 금리가 그리고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가 존재하냐고요. 마이너스 금리가. 그럼 대출 받아서 놔두면 갚을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준금리고 우리가 느끼는 바로 대출금리는 자 레포금리에 그래서 ELW가 등락이 크다는 건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 레포금리요. 그럼 여러분 콜금리는요. 은행끼리 그거는 콜 7일물 콜 7일물이에요. 콜 7일물. 기준이 되는 은행끼리 돈을 빌릴 때의 기준금리지. 그렇지만 자 그때마다 이 기준이요. 기준. 하지만 우리가 저마다 신용이 틀린 것처럼 얘네들도 레포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높아지기 때문에 레포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기준금리는 낮아요. 레포금리가. 자, 이 얘기는요. 은행이 적금을 해도 돈은 없어요. 하지만 레포금리 대출을 해주면 그 영향은 크다는 거예요. 레포금리가. 당연히 레포금리가. 자, 그러니 ELW는 한 사람이 앉아서 푸는 게 아니라 레포금리에 의해서 시스템이 풀고 회수하고 회수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더 벌고가 아니라 얘들은 수수료 하고요. 그리고 5원짜리 근데 그 5원짜리도 지금 단속하잖아요. 작년 10월에 행사가 그때부터 발행해 놓은 채권들을 보면 자 콜도 더 싸질 때 사들여 줍니다. 일정 물량을 5원에 들어가는 거 급격히 싫어하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수를 해나가는 물론 그 상황에서 얘네가 푼 거 중에 한쪽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거래 소멸이 오는 거예요. 콜도 거래 소멸이. 자 쪼그라드는 거는 당월물이 상승을 하고 난 뒤로는 회수가 끝났으니까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고 그 이외에는 움직임이 자 6일부터 시작. 자 아침에 이제 해드리겠지만 콜 50, 풋 50은요 처음에 10%를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요. 퍼센트대로 해가야 되는데 콜 50, 풋 50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콜 50, 풋 50이라는 거는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항상 그거보다 늘어는 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처음에 매수하실 때 그러면 한 20, 원래 30 정도 하시거든요. 그럼 30만 원 갖고 뭐 하냐 그러죠. 자, 거기서 100까지 채워요. 양쪽이. 그리고 또 늘어나니까 한 20 자꾸 하셔야지 돼요. 작게 시작하다가 등락이 나면 더 확 쏟아붓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콜 200, 풋 200이 채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중대로 근데 그 정도만 그 대신 리딩 문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딩 문자 이해예요.
제가 매매 단타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리딩 문자에 대한 문자풀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꼭 읽어보세요. 그 처음에 지정할 때 제가 금액을 20만 원을 드리면 그게 이제 20%가 될지, 의경님이 그게 30%가 될지. 근데 처음에 많은 금액으로 안 하시려면 어찌됐건 뭐 몇만 원 잡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단타도 뭐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단타는 지수가 올라가면 풋 대비 몇 프로, 지수가 빠지면 콜 대비 몇 프로 마이너스 나는 쪽을 합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을 처음부터 당연하죠. 크게 안 잡으시려면 콜 20만 원이면 40%로 생각하세요. 40%. 그래서 제가 10% 사세요. 그러면 의견님 그 대신 그럼 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0% 사세요. 그러면 10만 원. 이게 가장 좋습니다. 늘어나요. 하다가 보면. 자, 이렇게. 예.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 금리가, 자, 어저께 연방 준비 제도가 얘기한 IO, ER, 이거 인하가 지금까지, 근데 이걸 상향한대요. 금리를 올리는 효과예요. 자, 올리는 효과. 그래서 그거 지정을 딱 해드릴게요. 올리는 효과.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상향 조정 필요성이 있다. 이거. 자, 이렇게. 통화정책 완화. 2020년 금리 확실치 않다. 자, 근데 어저께 트럼프가 꼬리 내렸어요. 내렸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다 회복을 하지 않은 건, 연준의 금값은 올라갔지만 이 얘기요. 이거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요.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올리겠다고, 상향을 하겠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금리를 낮춘 거나 똑같아요. 1%대로. 이미 국민주택도 다 1%의 표면금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물. 근데 짠, 요것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채권으로 투자가 되니까 안 풀겠다고 그러더니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차주 3년물 입찰 계획. 차주. 그래서 우리는 코를 열어놓고 있어야지 돼요. 저희도 풋이 터져버리기, 풋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차주의 30년물 입찰 계획, 요거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차주의 입찰 계획. 금리를 낮춰도 마찬가지로, 금리 낮추는 거랑 지금, 자, 연금, 퇴직연금, 이게 채권 쪽으로 들어가니까 안 푼다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막 얘기가 있더니,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또 미국이 지방채 인기가 올해도 줄어들 기미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초과 지급 준비 금리, 이거 금리 올리는 효과거든요. 기준금리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대출금리 1.25잖아요. 아니잖아요. 대출금리는 레포금리 및, 자, 근데 초과 지급 준비 금리 이렇게 되면, 그리고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채권 발행이 커지면 우리 대출금리는 올라가요. 10년물 채권금리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채권이, 자, 무슨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당연히 채권 물량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이란이 들썩거리지 않았어도 퇴직연금이랑 1월 초에 채권 물량 줄인다 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업자들은, 자, 일정 물량, 아침이 콜이었지만 물량이 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아침에 막 이란이 붙은 거 아니지만, 아침에 방송 보시면, 아침에 녹화해 놓은 거 유튜브에 있거든요. 1월 3일 어제 아침에. 자, 올라가도 콜을 빼야 되고, 물론 그 전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풀이 축소되거나, 이거보다는 해지가, ELW는 해지에 의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해지에 의해서. 해지는 무조건 잡으세요. 덜덜덜 떨고 해지를 안 들어간다는 건 시장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엔 비중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아는 쪽으로 그냥 100 다 넣으세요. 집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있는 건 다 팔아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자, 한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자, 비중을 5대5. 여기서 근데 월요일날 지수가 빠진데 콜 왜 갖고 있어요? 그 물량에 대한 해지를 제가 세게 걸 때
그때 달달달 떨지 마시고 해치 걸 때는요 안전한 걸로 걸어요. 대부분 차월이 시작할 때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10대 10 맞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콜 갖고 있으셔야지 돼요. 어저께 아침에 자 콜을 팔기 시작했죠. 더 팔고 싶었지만 수익난 콜이 없었잖아요. 그 전날 모자랐죠.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콜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도 비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게 자 미국은 어찌됐건 자 어떻게 됐던 미국이 어제 우리가 저녁에 야간 방송을 했을 때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채권 가격도 급등하고 있었고 어저께 이제 제가 채권 다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근데 자 아직까지는 유지는 하고 있어요. 미국이 채권이 자 안전자산 가격을 봐야죠. 얘도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10년물이 10년물 채권 가격이에요. 이 얘기는 금리가 이제 빠졌다는 거죠. 1.7891 어저께 저녁보다 더 빠진 거 아시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안전자산 올라갔어요. 반대죠. 지수는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안전자산 1.7891 어저께 이거보다 지수가 미국 선물이 훨씬 빠졌을 때 지금 마이너스 0.76으로 끝났는데 S&P 다우지수 마이너스 0.75랑 근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채권 하락 지수 하락 채권 발행이면 지수 상승 그쵸 지수 상승 넓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수 상승이지만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디폴트요? 그게 디폴트죠. 채권 디폴트 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방채 그래서 지방채가 네 엄청나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자 그래서 30년물을 푸는 거예요. 단기 채권이 아니라 저 30년물은 분할해서 갚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채권만 풀면 막 나라가 막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를 중앙은행은 소화해야 돼요. 단지 여기에 하나를 더 걸었어요. 이제 은행들은 조금 MBS 30조는 이걸 중앙은행에 넘기는 게 아니라 은행이 3년 동안 보유입니다. 3년 동안 보유. 그냥 기본적으로 금융채가 기존의 금융채들이 나오는 거죠. 시장에 나오고 그래서 입찰 때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7호를 입지를 하고 했지만 결국 입찰을 보고도 이건 하락이다 라고 보고 단타를 들어간 거고 지수가 1%였을 때 1% 올라갔을 때도 콜을 빼고 7호풋 보초병을 180원에 들어갔더니 요 180원 우리가 샀던 보초병이 315원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왜냐면 단타 들어가면 아무리 제가 해도 막 그쵸 그게 11시 10분 근데 조금 봐야 되니까 입찰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공개는 안 하지만 호가를 봤으니까 어떻게 경쟁이 됐는지 그리고 그 전날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전날 자 우리 그 전날 바로 콜 7일물 미국 매매 자 콜 7일물이 기억나시죠? RP 환매 조건부 채권 이거는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금리하고 환율을 이 콜 7일물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콜 7일물 물론 등급표를 봐야 되지만 얘네 매각금리 1.25 7일물 콜금리예요. 콜금리 그래서 우리 콜이 뭐잖아요. 영국도 리보 금리 자 그 금리가 이제 영국이 리보를 쓰냐 안 쓰냐가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할 때 미국이 자기 금리 만든다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리보 안 쓰고 우리도 금리 만든다. 근데 속 들어갔어요. 무슨 금리 체계 우리 리보 금리 체계거든요. 근데 12조 낙찰에 49.38조가 자 낙찰됐어요. 일단 응찰액은 상당히 높은 거고 낙찰액 이렇게 채권적으로 이 얘기가 있을 때도 우리는 금리
1월 달에 채권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퇴직연금 채권 투자됩니다. 자, 뭐 긴장 고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긴장이 고조되죠. 우리가 채권이 오르기 시작했던 거,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던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서예요. 근데 이건 지금 자,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북한이 막 핵을 쏘는 건 아니까. 하지만 이란 문제 고조되면 북한하고도 자, 아시죠? 핵 폐기가 먼저냐 아니면 선 지원이 먼저냐 항상 이걸로 싸웠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콜 자금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딱 이게 제가 미국이 어저께 빠지고 있었지만 이게 영 찝찝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찝찝하다고. 자, 이거는 채권 쪽 많아지니까 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어제 오전 콜을 팔고 그리고 풋 단타를 쳤지만 장 끝나고 나서 콜 비중 맞췄죠? 맞췄어요. 매입 금액으로는 1대1이에요. 콜. 평가 금액으로는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평가 금액으로는 자, 비중이 7대10 뭐 요 정도 되는 거죠. 30% 정도 평가 금액으로 콜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정말 풋이 나오는 구간에선 다 때려넣기 전까지는 자, 우린 롤오버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입 금액은 살짝 그러니까 이번 달 근데 여러분이 기관도 롤오버를 다 하는데 하지만 놓칠 거는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지 돼요. 38, 36, 35는 그냥 5원 내비두고 그 이외의 거는 불안하시다 차올로 갈아타는 거죠. 근데 38, 36 요거에 대해서 2사로도 해지를 걸고 27일 날도 배당락도 해지를 걸었어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배당락 날은 지금까지 물론 꼭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비차익을 아침부터 본 거예요. 배당락이 있는 날은 대용주를 사서 지수가 2% 올랐기 때문에 그날 채권 매도가 나와서 대용주로 들어가는지 채권 마이너스 확인이 확대되고 그리고 비차익이 꺾이면서 올라가는 걸 보고서 자, 우리가 콜을 다시 10까지 맞췄습니다. 싹 사들이시라고. 아침에 제가 마이너스 자, 신규원분들 콜 없이 들어오신 분들 이제 마이너스도 물어본 이유가 근데 제가 그 마이너스를 다 들어가라고 못해요. 제 비중은 어찌되건 그날은 10대 10이에요. 콜 10대 풋 10을 다시 맞추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어저께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걸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어떻게 진행될지. 물론 자, 요거 한 번으로는 알 수 없고 겨우 500만 주 갖고 뭘 어저께 오후까지도 5시 이후부터 자, 안전자산 다 올랐어요. 이자도 지급이 됐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아시죠? 지역개발채권 다 똑같이 움직여요. 철도 지역개발채권이 쓰이지 않았어요. 5시 이후로는 은근히 이거는 지금 차주의 30년물 입찰 계획 지난주 월요일도 지수가 오르다가 빠지고 우리 입찰 계획 때문이에요. 자, 초반에 줄인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서 어찌됐건 아침에 풋이 나오면 물량 줄여버릴 거예요. 풋 쪽은 이거 자, 차주부터 자, 물론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입찰 진행되고 선매출을 잡아버리면 뭐 알 수가 없지만 얘들이 선매출 때리면 알 수 없어요. 그날 자, 그렇지만 요렇게 자, 항상 단타를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채권 움직임을 보면서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11시부터 진행이 좀 들어가죠.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50%를 어제 들어갔던 거는 입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자, 콜이 플러스가 더 낮다. 그 전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지만 않았다. 그러면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지만 자,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더 들어가고 싶어도 그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보여드리면.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콜 없이 그냥 지수가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하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아침에 콜을 매도를 20%하고 더 하고 싶어도 제가 플러스 난 쪽이 우리도 플러스 난 콜이 없잖아요. 어저께 지수 그 전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치만 해지를 거셨던 분들은 좀 물량을 뺐을 거예요. 그리고 7호 이때 지수가 1%가 넘은 구간에서 7호 10%를 보초병을 세웠어요. 왜냐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벌써 채권 반응이 와야 되거든요. 채권 쪽에서 매도가 막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10년물, 근원물부터 차월물까지가 오히려 마이너스 폭을 막 줄여가고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17에서부터 막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오늘 분명히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7, 5를 10%는 여러분이 딱 지키세요. 근데 단타는 비중을 정해드려도 모르거든요. 얼마를 들어갈지. 정해드려도 많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래서 7, 4로 좀 높은 풋으로 단타를 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제가 딱 비중이 바뀌었죠. 요거 단타 친 거 대비로 보면서 어저께 여러분 비중이 자 50%로 풋단타가 진행이 됐을 때가 바로 콜 7호로 보초병 세운 게 180원에서 이때 되면 이미 215원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50%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7호 풋으로 물론 이때도 지수가 밀렸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채권으로 안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채권 쪽에서는 다 어저께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이 금융이지 주식시장이 다가 주식시장이 금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당해요. 주식은 채권이라는 거 하나의 큰 쟁반 위에 있는 작은 정말 체리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자, 월요일 날도 이렇게 올라갈래다. 요거 배당락락이고 자, 배당락 당연히 배당락도 배당락이다. 그러면 채권 매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간지 비차익 봐야 되는 거고 월요일날 지수 올리다가 빠진 것도 1월에 채권 발행 물량이 많지만 초기에 발행 물량을 줄인다 해서 채권 쪽이 마이너스가 났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날이에요.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아침에 올라갔을 때 이게 고점이 1.3%까지 올라갔습니다. 1.3%까지 이렇게 저희가 50 몇 분부터 3번부터 7호프 보초병을 세웠을 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을 아셔야지 돼요. 주식도 채권 모르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그러니까 53번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으니까 보초병 56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분명히 채권 들썩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0시 40분에 입찰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없이 입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고 입찰이 좋아도 근데 채권 쪽이 오히려 매수가 채권에서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채권 지수가 하물며 10년물 채권의 금리도 빠지고 있었어요. 10시 46분 이때 이거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도 설마지만 보초병 9시부터 입찰이고 11시 10분에 채권 쪽에서는 다 이때 되면 뭐 지수도 밀리고 있었는데요. 단타를 치고 진행을 하지만 자, 푼 물량 줄였습니다. 움직이니까 막 20% 40%씩 팔아버렸던 이유도 그리고 콜을 이제 비중을 근데 풀이 까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그건 당월물이에요. 저한테 지금 38, 36, 35가 10원이 됐는데 팔까요 말까요? 그럼 저 몰라요. 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단지 38, 36, 35는
깡통을 차던 버텨야 되니까 지금은 293031은 갈아탔습니다. 차월로. 그거는 왜냐면 차월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차월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차월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미 293031부터 갈아탄 건 저는 해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재선에서는 해지가 됐습니다. 그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자, 해지가 된 거예요. 27일 날. 콜 30% 샀다가 차월.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은 5% 빼야 되는 거고요. ELW도 시간에 의해서. 그리고 콜 10% 사고. 자, 콜프 당월 콜 넣어서 10대 10을 6364로 맞춰버렸으니까 저는 해지를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3836 5원을 살리려고 더 5원을 넣어서 움직여서 평단을 막 낮추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 5원짜리만 바라는 건 아니죠. 저대로 둬야지 돼요. 콜도 제가 아직 차월물 콜을 안 갈아탔습니다. 안 갈아타야지 돼요. 아직까지는 높은 콜을 사드려야지. 만에 하나 그 낮은 콜이 지수가 떨어져서 확 떨어진다. 그거 갈아타게 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럴 바에는 물론 높은 것도 있으니까. 자, 방향이 딱 바뀌었다. 지난번 콜도 마찬가지예요. 풋도 383635 신규원 분들은 35 샀어요. 없었어요. 풋이. 그러고서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중간에 293031이에요. 하지만 24로 계속 자, 해지가 들어간 거예요. 해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차월로도 또 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버텨야지 돼요. 그 지금 콜 같은 경우도 이대로 풋으로 간다. 자, 순간적으로 풋 수익 나면 빼야죠.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다가 자, 채권 쪽 30년물 차주에 입찰 들어간대요. 근데도 금요일처럼 자, 채권 쪽에서 오히려 채권 쪽 매수세가 들어가고 금리 빠진다 하는 느낌이라면 콜 가진 마이너스 대비 해지를 걸어버릴 거예요. 풋으로 다 들어가서 동률을 맞춰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입찰 시장이 지수를 들어올리면서 풋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입찰 시장이 없으면 우리가 포지션 잡는 게 아주 어려워요. 입찰 시장이 잘 되던 못 되던 자, 한참 채권이 플러스가 너무 심했을 때 그래서 1.1 금리가 빠졌을 때는요. 9월 10월은 입찰만 있었다가는 콜이었어요. 채권 입찰만 있으면 다 팔고 자 근데 풋을 계속 들어가고 콜을 안 사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여러분 주식시장이 부동산을 좌우하나요? 주식시장이 자 경기를 좌우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주식시장 보고 부동산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블 딥을 걱정을 할 수도 있고요.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리 1월에 이렇게 되면 낮춰야지 돼요. 미국은 그렇지만 초과 지급 준비금 자 초과 지급 준비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레포 금리라고 미국이 올리면 자 우리도 외자 유입하잖아요. 외자 외평채 우리 외 10년물도 이렇게 되면 올라갑니다. 즉 우리 대출금리도 올라가요. 우리 외평채 발행하잖아요. 다. 그리고 외자 그러면 일본에서 돈 외자 도입했던 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그때 엔화 빌려 쓴 중소기업들 막 망했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이 되나 뭐 11년 만에 40%는 준다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낮출 수 있어요. 정말 1%대로. 그러면 국민주택 이제 20-1이죠. 20-2는 또 한 번 더 낮은 정말 1% 미만의 금리 0.75 이렇게 표면금리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적용된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19-11을 잘 안 보고 한 며칠은 자, 20-1이
진행이 될 때 봐야지 돼요.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 10년물 금리 있잖아요.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10년물 채권이 한 번 푸는 게 아니잖아요. 2019년도에도 두 번 풀고 몇 번 풀고 19-4도 있고 19-8도 있고 2018년도 것도 있고 7년도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가장 요거 합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는 요거는 자 보여드리면 날짜를 딱 보셔도 표면금리가 1%예요. 표면금리가 이미 채권 가격은 금리가 1%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풀 때는 얘는 이제 더 낮춰야 되겠죠. 자 여기 만기일과 발행일 보세요. 그러면 채권 금리를 뭘로 볼지 그 생각 드시죠. 금리가 여러 개 있죠. 10년물 채권이 뭐냐고요. 다 예전에 풀었던 조금 있는 것까지 해서 다 합산이냐고요. 30년물 10년물 금리니까 지금 19년이죠. 2012년 풀 것도 10년물 금리예요. 영향력은 작겠죠.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맞춰서 팔아가니까 이표채로 원금 이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보는 계산이 뭔지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은 요거를 볼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걸 보지 않습니다. 19-10이에요. 얘는 전 10년물 금리는 19-8을 봐요. 8을. 19-8 움직임을 딱 보면 근데 지금은 혼동이 올 때요. 2020년 1월이기 때문에 자 조금 지나면 여러분 19-8 10년물 채권을 딱 보시면 걔가 딱 83이 나와요. 그럼 조금 이따 얘가 바뀝니다. 또 제가 선행하는 채권이 그거예요. 그리고 19-5가 지금 예를 들어서 19-2 2가 186이 나와요. 그럼 조금 이따 얘가 186으로 합산이 아니라 자 이렇게 여기 발행일 자 요게 우리가 보는 주요국 금리 지표 요거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우리 건 제가 일로 보고요. 미국은 합산가로 봐요. 자, 세세하게 만기 합산가로 제가 미국 보는 기준금리는 미국은 요걸로 봅니다. 합산가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 이렇게 합산으로 자, 해서 물론 이것저것 보느니 10년물, 7년물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1년물 금리 오르고 있어요. 얘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년물 금리랑 이 격차가 이거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래서 우리도 3개월을 푸네 전에 난리가 났던 거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30년물 초과 그러면 단기 채권하고 자, 이 영향력이 있어요. 만약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면 단기 채권을 사고 팔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개월물을 여기서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빠지던 말던 올라가게 되면 우리 단기 금리 없거든요. 채권 3개월과 9개월물을 우리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가능성이 지금 커요. 네.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품만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풋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풋 수익이 한번 나오면 크니까 그러면 자 꾸준히 여러분이 회수할 수 있는 건 양매수예요. 콜풋을 다 갖고 있어야지 지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 신규원분들 9월달부터 들어오실 때마다 콜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콜이 없이 풋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양쪽을 다 갖고 계셨어야지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의 해지를 생각을 안 하셔서 또 그 얘기는요. ELW는 시장을 맞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장중에 자금 흐름은 보지만 빼야 될 거를 우리는 콜과 자 풋의 합성에 의한 수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깡통을 찼다는 건요. 하시다가 깡통을 찼다는 건 장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먹혔잖아요. 근데 재수 좋게 한번
판단을 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났다. 다 까먹더라고요. 계속 푼만 잡아서. 까먹어요. 300원짜리 콜과 풋이 있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얘가 만약에 400원이 됐어요. 30%죠. 30%를 매도하고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200원이 됐겠죠. 그대로 100%가 다 있는 거예요. 얘는 30%를 매도해서 70%가 있는 거고, 근데 내일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떨어지겠죠. 400원에 있었던 게 그래서 70% 있잖아요. 300원에 가요. 근데 조금 더 빠질 거예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때문에 상승을 하면 뭐 한 270원이 됐다고 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이거만큼 30% 올라가서 얘가 300원이 됐다고 치세요. 300원이 되면 뭐 문제가 없지만 300원이 안 되고 자 올라갈 때 한 260원. 내 평균보다 낫죠. 그래도 현금이 없어도 팔아 나가세요. 30% 마이너스여도 30%를. 자 이러다가 생기 한 번씩 튀죠. 자 플러스 30%는 다 팔고 남은 회수 정말 잘못했을 경우에 시장이 자 정말 잘못했을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이러다가 막판에 튀었어요. 근데 막판에 튀면 정말 세게 나오죠. 작은 금액이. 그 대신 물량이 아주 적겠죠. 너무 다 빼나가다 보니까 한 5% 있었을 때 뺐을 때 자, 이게 튀어서 뭐 1000% 뛴다 이러면 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이지 깡통을 찰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팔구선 사들이는 이유는 골풋을 팔구선 사들이는 이유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풋을 38과 36, 35가 있어요. 근데 지수 세게 올라가니까 안 풀었어요. 안 풀어서 못 사요. 사고 싶어도 이거밖에. 그렇다고 풋 없이는 못 갖고 가잖아요. 자, 해치를 걸면 되니까 26, 3일부터 사들여서 26이. 하지만 이때 잘못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얘 거래했을 때 우리 24 있었어요. 24 당월물 24 25 이때 그러면 24 25를 팔아요. 20원이었죠. 안 팔았어요. 안 팔고 높은 거 사드렸잖아요. 높은 거 27 뭐 26 뭐 더 28이다 뭐 이렇게 높은 풋들 콜들 얘 그대로 두고 자, 사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2일.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생각이 안 나시나요?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2일 가격이 180원대였어요. 우리가 사드릴 때도. 자 그렇지만 보통 제가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면 300원대 가지고 있잖아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일과 2일은 회수가 덜 돼서. 생각보다 2일과 2는 이 과정을 이사는 의외로 시장이 덜 풀었어요. 2일과 2는 자, 이때도 16% 거의 70% 80% 가까이 풀었기 때문에 회수가 덜 됐어요. 물론 풋은 닫았습니다. 거의 닫았고 지금 복수 종목으로 보면 2일이 27인가요? 제가 복수 종목을 다 바꿔놔서 그러니까 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회수에. 지금 예를 들어서 풋이 7호가 있죠. 여기서 하나도 안 풀고 딱 멈춰 있어요. LP가 안 풀고 멈춰 있고 콜도 안 풀고 풋도 안 풀어요. 근데 지수가 하락을 하죠. 점점 더 늘어나겠지만 하락을 하면 7호는 워런트 한 개당 ELW 한 개당 1094원 회수가 돼야지 돼요. 하지만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콜 쪽으로 갈 때의 회수가 있고 그러면 콜 쪽에서 회수로 볼까요? 6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아타는 것도 갈아탈 바에는 해지를 걸겠습니다. 합성이니까. 근데 해지를 한도 없이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지가 안 될 경우가 있죠. 당월물이 쪼그라도 지금 차월물이니까 6.1콜은 이대로 풋이 닫히고요. 지수가 올라갈 경우에는 뭐든지 상승이잖아요. 더 안 풀었을 경우에 콜로 간다 그러면 1766이에요. 더 풀었다 풋을 더 올라갑니다. 더 회수가 돼야지 돼요. 더 풋까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ELW가 자
지수가 올라간다고 풋을 한도 없이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당월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LP 풀어나가는 복수 종목을 보시면 자, 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닫힌 게 자, 근데 당월물도 아직 조금 더 등락이 나올 거예요. 자, 어저께 아침에 푹 풀다가 콜도 좀 풀었는데 복수 종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60콜은 사들였어요. 60콜. 왜 사들였을까요? LP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가격이 높아지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께서 LP가 안 받아주네 이랬을 때 제가 얼씨구나 이게 말이 안 되네 라고 말씀드렸던 건 LP가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이거 레포 금리에서 움직여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가격 LP는 올라간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수가 되니까 높은 가격에 가격 올려야지 돼요. 회수가 되니까 닫아버리는 거죠. 얘는 이미 지수가 더 올라가도 안 돼요. 양쪽으로 회수가 다 됐어요. 더 안 푸는 거예요. 닫아버려요. 콜풋 이미 닫았어요. 회수 다 됐어요. 단지 60 같은 경우에 어저께 자 전일보단 더 풀었습니다. 60을 더 풀었는데 장중에 변화되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더 풀었어요. 그 전날 93점 몇 프로에서 근데 장중에 89%, 88%까지도 풀었다가 사들인 거예요. 급격하게 밀리면서 가격이 자,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줄 세우기. 60콜이 여기 있는데 61콜도 여기 있어요. 줄 세우기. 가격 조정 해야지 되잖아요. 62콜이 125원인데 61콜이 자 160원. 60콜이 싸다고 사람들이 사갖고 막 61콜을 넘어서 90원, 80원 이런 일이 없죠. 그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LP 프로그램이 자, 이 프로그램이 자,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수가 되면 닫아요. 닫습니다. 근데 당월물을 조금은 더 풀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월물 아니요. 쪼그라드는 건 무섭게 21콜 볼게요. 내일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21콜 맛풋 이치를 한번 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마음대로 자 이치를 제가 끊어버렸는데 왜냐면 이제 이치 거의 풋은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27 2A 29까지 밖에 지금 선택을 안 해놨어. 29 풋 갖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29 이만큼 남아 있어요. 자 어제 29가 어떻게 됐는지 LP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콜이던 풋이던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도 일단 회수할 건 회수 들어가야지 돼요. 자 29 조금 풀었죠. 근데 지수가 만약에 밀릴 경우 뭐가 튈지는 자 봐야 되겠지만 근데 덜 풀기 시작할 거예요. 콜을 당월물 콜을 자 29를 당월물 콜을 막콜을 29에 대한 막콜 있죠. 예를 들면 29가 287.5죠. 그러면 287.5짜리 콜을 풀어야지 돼요. 지금 안 풀어도 여기서 29는 469원이 돼야지 회수가 돼요.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날 콜 풀린 거랑 풋 조금 풀린 걸로 인해서 자 그 전날까지는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콜 풋을 다 풀었는데 지수 이렇게 하락을 하면 460원까지 올려야 되고 상승을 하면 287.5 쪽으로 근데 회수가 다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당월물이 좀 움직일기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쪼그라들 때 무서운 거 아시죠? 회수가 다 된 경우에는 바로 소멸이 오는 거예요. 어제 지수 빠졌는데 올랐다가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아직도 매수세가 안 붙잖아요.
고점에서부터 밀린 걸로 이 5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밀렸는지. 매수지 안 붙어요. 다 쳤어요 이미. 960원 1230원까지 갔다가 자 이렇게 빠졌으니까 사야 되죠. 풀어야지 거래량이 늡니다. 반대편 285풋도 못 풀어요. 만기 다 돼가는데 못 풀이 회수 다 되면 소멸시켜버립니다. 단지 얘네가 두려워하는 건 5원이 행사가를 줄까봐. 그래서 차월물이 5원에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자, 그 대신 LP가 조금 푼 게 있어요. 조금. 완전히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푼 게 있는데 회수가 못했을 경우에 만기날 살짝 튀었다가 회수를 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또인데 그거는 그날 튀면 팔아야죠. 조금만. 자, 그거 로또. 근데 그 로또에는 로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게 정말 시장이 조금 내놨을 경우에 자, 반대편이 오르거나 자, 그쪽에서 튀거나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날 장중에 자, 한 번씩 튀어져요. 그때 이제 그래봤자 정말 폭락을 하면 한 4,500%겠지만 한 1,200%에서 300% 정도 수익이 나는 게 회수가 덜 됐기 때문에 후딱 회수를 해버리죠. 93풋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뭔지 모르는 풋이에요. 근데 한번 이거 로또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지. EF93 얘 안 뛰면 얘 콜이라도 움직여야지 돼요.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콜로 가면 안 되고 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얘가 한 번이라도 나오는지 보셔야지 돼요. 93은 여기서 빠질 경우에 4,334원이 회수가 풀어놓은 걸로 자 하나도 회수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회수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매수세는 안 붙으면서 가격만 자 요런 거 요럴 때 잽싸게 팔아버려야 되겠죠. 자, 근데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아니면 반대편 아까 EF93에 대한 반대편 247.50에 대한 콜로 자 근데 당월물이기 때문에 자 얘들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5원은 LP가 다 기본적으로 LP는 막 우리한테 덜 주고 안 받아주고가 아니라 올라가야지 돼요. 회수가 돼야 되니까 그만큼 그 회수가요. 워런트를 회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얘 하나하나 대출로 풀잖아요. 그거 그 자금을 회수해야지 되는 거죠. 그 자금을 자 그 자금을 그 푼 만큼의 금리 손실난 그만큼의 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정으로 올라가면 더 올리면 더 좋죠. 그죠?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275 어디까지 끝났는지 282.5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282.5가 엄청 먼 게 아니죠. 고리 당월물 자 뭐 다음 주가 만기지만 이거 생각해보세요. 285 자 287.5 뭐 얼마나 머나요? 바로 밑인데 근데 얘조차도 슬슬 요거 거래 소멸이죠. 이 얘기는 LP가 이번 달에 등락을 하는 동안에 회수가 다 됐어요. 그리고 등락을 하는 동안에 프리드 축소가 5원짜리 들어가는 것들이 자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더 막아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월물을 손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차월물은 그렇기 때문에 차월물은 풀이가 까여야 받자예요. 자 풀이가 축소되는 것도 LP가 똑같이 풀이 축소돼요. LP도 그래서 방향이 나올 때 근데 지수가 오를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한 방향으로 더 세게 나와서 그 대신 여기서 풀이가 축소가 되는데 자 버텨 나는 버텨 방향을 알아 이렇게 되는데 풀이가 축소돼서 일로 가버려요. 물론 수익이 나갖고 뺐으면 우리가 이번에 그랬죠. 수익이 나서 뺐는데 이제 그렇죠. 차월이 아니요. 그렇죠. 당월보다 차월이 상승률이 컸던 거. 그쵸?
어저께 차월이 상승률이 컸던 이유는 처음 보셨죠? 상승률이 컸던 이유는 당월은 닫아서. 근데 약간 풀리는 축소돼도 눈 하나 깜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코를 좀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 풀이 축소될 때 요거 갖고 회수 못해요. 근데 맞아요. 자,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여기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회지를 간혹씩 걸어드립니다. 이 방향이 확 우리가 수익이 나서 빼고 수익이 나서 빼는데 27일날 전 배당락은 정확하게 코를 거냐 아니냐를 푹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코를 해지 거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전 내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코 해지는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몇 가지가 있으니까 1월달은 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고 나서 물량 빼야지 돼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등락이 있고 나서 물량을 축소시켜야지 돼요. LP가 휴가철에 증권사 금액이 가장 작기 때문에 등락이 적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 해지를 10으로 다 들어갔을 때 벌벌벌 떠시면 안 된다고요. 잡으셔야지 돼요. 얘 풀이 축소된 것까지 몇 번에 걸쳤기 때문에 얘가 어찌됐던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어떻게 됐던 말던 자 내비두는 거예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던 말던 이거는 그냥 해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해지를 걸었기 때문에 자 이게 어제 당월물이에요. 그리고 1월달, 7월달, 8월달, 3월달 그죠? 3월달 약세로 하락이 딱 한번 나와버리면 빨리 물량 줄여야지 돼요. 1분기 결산으로 자, 더 세게 나옵니다. 하락이 나도 한번 확 다 그냥 해서 수익을 확 그리고 빨리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주간이 돼가는데 이게 차월물이에요. 차월물 올랐을 때 더 올랐어요. 1378 7월이건 8월이건 수익이 나면 그럼 작년 7월 8월 생각해 보세요. 만기나 살짝 올리기만 해도 확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당황을 하게 되는 7월 8월 달 특히 8월 만기죠. 8월 초반에 만기 때 항상 7월 달에 하락이 나오든 8월 달에 하락이 나오든 물량 축소시켜 버려야지 돼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게 원래 증권사들의 금융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월에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수 의견도 나오고 근데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당월물은 닫혔어요. 차월물 푸시 여기 차월물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가셔야지 돼요. 가지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콜을 한번 보세요. 물론 얘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차월 콜은 63 64 차월 콜도 하락이 세진 않죠. 그래서 비중을 어저께는 맞췄습니다. 자, 월요일날 어떻게 시작할지 살짝 하락을 할지 하락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30년물 차주에 푼다는 거는 하락을 해도 하락이 세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 봐야 되니까 시장은 월요일날 요거는 의식을 하셔야지 돼요. 30년물 풀고 나서 자 계속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볼 거예요. 입찰 시장을. 근데 지수가 하락을 해서 풋을 조금씩 오른 만큼 팔아 나가는데 예 입찰하고 나서의 채권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풋 조금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홀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요 움직임 봐서 풋 팔고 이상하다 그러면 콜도 보초병을 싼 걸로 10%만 세워놓고 자 여기 땅이다 그러면 콜다타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도 6이나 63도 단가 낮추시면 안 돼요. 6일은 물론이고 그대로 평단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얘로 제가 64 없으신 분은 무조건 사시라 그랬어요. 월요일날 하락을 해도 자 방향이 확 바뀔 때 먼저 움직이면
자, 그죠? 우리가 아쉬웠잖아요. 63 팔고 나서 어제 아침에 63 390원까지 갔는데도 자, 63 팔아 나가면서 더 있었으면 했잖아요. 평단가. 그래서 오른만큼은 자,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니까 되게 아까웠죠. 저 그거하고 똑같은 거. ELW는 자, 웬만큼 비중을 그냥 내가 지수가 어디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자, 끝나버립니다. 판단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거 홍보를 안 한다고. 근데 사실 자,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너무 그런 잦은 매매가 될까봐. 이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회사로 제가 문의하신 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은 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차트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고 특히 회원분들은 이거 제가 종목 드리니까 이제 저희가 매도한 거 중에가 더 갔어요. 근데 매도하고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클리오예요. 자, 여러분 이제 채권 종목을 보시면요. 채권이 안 들어있는 종목은 못 사게 돼요. 그리고 누가 아무리 이 종목 간다 그래도 채권 딱 보면 말도 안 돼 소리가 나와요. 자, 클리오. 그래서 지금은 짧게 단타는 클리오 요거. 근데 팔고 나서 자, 좀 더 왔어요. 22,050원에. 저희 19,400원에 들어가서 어저께. 그리고 근데 단타니까 안 그러면 저거까지 가지고 있으면 종목이 매일 막 늘어나잖아요. 단타. 그리고 세종공업은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있지만 세종공업은 전환 시점이 4월이라 내년 4월이라 자, 요거 같은 요거 한 6, 7%밖에 수익 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목 두 종목 더 들어가 있는데 자, 이번 채권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다 뽑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채권을 모르시기 때문에 자, 일단 채권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종공업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 거예요. 채권이 없으면 상장 못 해요. 그 채권의 움직임을 추가 발행 여부를 봐야지 되는데 일단 만기가 있습니다. 물론 보면서 장중에 우리가 아이고 놓쳤다 그 시기가 딱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서 잡고 자, 바로 안 뛰어도 가지고 계세요. 어느 날 보면 툭 튀어버립니다. 이건 채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1월이죠. 만기 자, 만기로 치면 이제 2월, 3월, 올해 4월, 5월 정도 6월까지 봐야 될까? 6월 정도까지 6월은 조금 위험하고 6월까지 볼 수 있겠다. 왜냐면 6, 7, 8 자, 6월까지 올 6월까지 자, 채권 중에서 거래량이 는다. 6월까지는 볼 수 있어요. 하는 종목을 사놓고 바로 튈 수도 있고요. 그 대신 바로 튈지 여부를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 채권 공부를 하게 되시면 살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명확하게 알 수 있냐고 거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시기를 딱. 자, 보시면 특히 얘네는 명확하게 4월 달까지는 거의 5월, 6월은 왜냐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발행 여부를 봐야 돼서 그러면 자, 여러분이 정말 유예사가 좋은데 지분이 작고요. 자, 근데 지분이 높아요.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에 발행하는 3호 전환사채 채권을 밖에서 못 팔아요. 무조건 내가 받아야 돼요. 비매출에 자,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족이에요. 그러면 주가를 당연히 띄웁니다. 상장 이후에도 띄워야지 돼요. 안 그러면 또 쬐끔이 아니라 시총에 영향을 줄 만큼의 퍼센트가 있거든요. 못하러 1년 동안 1년 뒤에 얘는 주식으로 상장이 되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 상장되면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상장과 동시에 대주 지분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주 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주 지분이 빠진 경우 조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게 있고 체크하는 게 있고 근데 상장하면 대주 지분이 높아지는데 그럴 바에는 2만 원일 때 채권 발행을 해서 정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돈을 묶어놨는데 15,000원이 됐다. 그러면 그때 사죠. 못하러 1년 동안 뭐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가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리먼 사태가
이런 채권들로 인해서 터지는 건데 그거는 자 지금 우리도 라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채권들이 라임이라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분 그리고 금리 무보증 무담보 근데 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한 건 아니죠. 시총이 그만큼은 사들였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자 봐야 되는 몇 가지가 한 7가지가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보게 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채권 공부를 하게 되시면 누가 이 종목이 임상을 하거나 되게 좋다 그래도 못 들어가세요. 채권이 걸려 있지 않는 종목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회사채가 있어서 법인도 1인 법인도 다 채권이 있잖아요.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채권 발행을 못 해요. 코스닥 상장을 해서 채권 발행이 성공이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식 상장. 물론 코스닥은 약합니다. 흑자고 적자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본 10억이에요. 자, 그러니 자기 자본 수익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채권 발행이 안 돼 있어요. 특히 투자회사든 무슨 개발회사든 R&D 임상을 하든 연구개발을 하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자, 볼 거 없어요. 근데 무기명 무담보 무이자에 그것도 쬐끔이 아닌 대주 지분율 대비 시총 대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전환 기간이 다가와서 자 굉장히 편안합니다. 막 이슈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채권 발행이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도 발행 못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올라 못 가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 딱 거래량이 는다 그러면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튀어요. 자, 튀는 건 얼마만큼 튈지 몰라요.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자, 세종공업은 자, 요날 팔았지만 4,700원부터 저희가 내놓으니까 4,650원까지 밀린 것 같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까지 갈지. 하지만 이건 단타로 저희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한 달 가까이? 한 달은 아니어도 그쵸? 요거는 12월 달부터 초에 갖고 있었나? 해갖고 얘는 한 10몇 프로 정도 요거 뭐 한 11%에서 13% 정도 이렇게 19,400원 근데 시스템은 저는 그날 고가기 때문에 19,600원으로 써놨는데 현무들 19,400원 해서 뭐 22,000원 이렇게 22,050원이었지만 22,000원 요 사이에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길래 22,400원 갖다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이제 더 올라갈지 여부는 자 하지만 단타는 단타잖아요. 자 매도를 하시면 이 종목 저 종목 하시니 그리고 ELW보다는 자금을 조금 더 넣으실 수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그리고 재무 확인이 간단히 재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간단히 재무 확인을 자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 성장성이 있는지는 또 보는 지표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다 확인해요. 그래서 한 7가지를 딱 체크를 해드리면 그것만 기기적으로 딱 보시고 살 수 있을지 여부를 이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7일부터 이걸 한 4번 강의를 들으시면 골라내실 수 있을 거고 그 대신 이 채권 종목을 해서 단타 속 시끄러우니까 그냥 단타로 대응하세요. 더 수익 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올라쳐요. 올라칠 때 이게 고점일지 아닐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후로도 그 대신 조정 보고 올라가요. 예, 조정 보고 올라가잖아요. 또 하지만 이거 결론적인 거죠. 자,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딱 지표로 보여드립니다. 그냥 7개 정도 보시면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게 돼요. 매도를 하시면 그래도 한 달에 여러분이 저희는 ELW부터 하면서 집중을 하니까 많이는 못 들어가요. 몇 개 놓쳤잖아요. 몇 개 놓친 거 있고 회원분들 들어가셨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아직 가지고 계시니까 몇 개 놓쳤고 자, 놓친 거는 몇 개 있어요.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아무도 안 들어갔으니까 저도 요거 이게 바닥에서 산 게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요것도 한 7%에서 적으면 6, 7, 많으면 10% 정도는 항상 요 구간에 자, 일부는 가져갈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나무 기술이 이후에도 더 올라갈 수 당연히 있죠. 이제 단타 종목 저희가 뺀 것도 보기만 하지 다시 사지 마세요. 계속
제가 드리니까. 근데 요걸 이제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딱 보시면서 그냥 잡아버리시면, 물론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얘는 요거 채권 종목이에요. 채권 종목. HLB는 채권 종목을 하셨다 그러면 물론 조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정도. HLB는 거래량 늘은 이유로, 거래량 이때 샀어도 마찬가지예요. 버티실 만한 거죠. 거래량 늘면서 자 전환 시점이 다가오니까 참 튀는 게, 정확하게 HLB도 채권 종목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특히 임상 들어간다 그러면 여지없이 채권 들어있으면 잡아야지 돼요. 임상 제약 관련된 된데 채권이, 오늘 휴일이라 잠깐만요 기다려보고, 늦게 열린데, 늦게 열리면 채권 금융협회 가서 바로 보여드릴 거고, 제 거를 그냥 편히 보려고 그랬더니,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안 열리네. 일요 휴일에 채권이 잘 안 열리거든요. 자, 쉽게 보실 수 있는 데는 이거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채권을 모르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HLB 채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 간단히 자 사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를지 종목을 주셔서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 딱 보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유료원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방에서 하나, 우짜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단타 많이 하시잖아요. 채권 종목 알려드릴 게 하나, 오르기 직전에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더 자 보시면 아하 하고 알게 되세요. 이자하고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자 관련된 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스티커로 붙여 놨거든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튀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뭐 이게 이자가 오른다고 바로 그거는 아니고요. 자 금리랑 다 보셔야지 돼요. 이자 지급 전에 한 번씩 튀어요. 자 그때 그것도 자 보셔야지 돼요. 근데 그 튀는 게 뭐냐면 마지막 이자 지급 전이요. 그 지급 전 일을 기점으로 튑니다. 그래서 제가 발행한 지 지금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채권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그 이후에 발행했던 채권도 다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주식 단타 하시는데 뭐 이슈에 사갖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찾아낼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자 채권을 모르면 누가 주식 이거 진짜 잘 간다 잘 간다 얘기해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잘못 들어가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감 잡으신 분들은 감 잡으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전환 기간 전에 그 전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이 만기다. 근데 3개월이 2표체다. 그래서 제가 3개월을 2표체다. 그러면 9월 전이요. 아시겠죠? 잡는 기점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안 움직인 거는 거래량만 늘었다가 튑니다.
마지막 이자 직전. 이게 풋옵션을 발행한 이유예요. 풋옵션을 괜히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지수가 하라 그래도 풋옵션으로 얘는 그 수익이 자 나서 특히 만기 상환율이 높을수록 튀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잡을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하게 되면 날짜로 해서 이제 딱 또 들어갈 게 뻔하죠. 해서 자 2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부터 보셔야 할 종목 몇 개 되지 않아요. 봐봤자 2개 정도, 3개 정도. 그거 자꾸 보시다가 잡으면 적중률 신기하실 거예요. 다 올라요. 거의 그냥 90% 이상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리고 왜냐면 이 안에 해당되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놓으면 딱 그거에 맞는 게 특히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딱 나와 있는 게 발행채권도 금리가 높고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제가 뽑아 놓으시면 그 4개를 살까 말까 하지 마시고 거래량 보시면서 딱 신호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바로 사버리세요. 기다리시면 바로 움직이지 않아도 2, 3일 뒤에 보면 얘 왜 이래? 하고 튑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슈예요. 자, 대주주가 경기가 좋고 우리 회사가 올라가는데 자, 당연히 BW가 아니라 발행을 하죠. 네. 틱저항이요? 틱저항은 그 대신이요. 이후에는 변합니다. 광화문파님. 이후에는 하지만 그날 저항은 그리고 2, 3일 정도의 그 자금의 저항은 정확해요. 근데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이유가 자, 여기서 볼게요. 저항을 이걸 요것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요거를 열어놓고 보면 틱 저항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매도 호가죠. 이거는 매수 호가예요. 그래서 매도 잔량이 클리언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 거예요. 요거 채권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딱 보면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호가창에서 하나만 체크하면 이거 살 시점이라는 걸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에 모든 건 비밀이 이 호가창의 비밀이 무슨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정확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는 살 사람은 걸어놓지 않는다는 거. 올라가려면 많은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튀어야 되는 거. 자, 그 대신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매도 물량을 걸어놨는데 소화하고 넘어간다. 이 매도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죠. 누군지 알아도 올라가는 거고 누군지 몰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물량을 샀을 때는 누군지 안다. 내 물량이에요. 왜냐? 매도 여기다가 한 위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15,000 주고 걸어놓으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여기다 넣겠어요? 이 위에? 다 밑에도 넣었지? 그 물량 다 받아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수하려면 이 종목이 올라가요. 내가 세력이에요. 여기 쌓아놓겠어요? 이거 진짜 움직인다. 이렇게 걸어놓는 건 받겠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 요거 위에 걸죠? 못 올라가요. 살려고 들면 여기다 걸어놓지 않습니다. 매도 호가로 걸어가지. 그래서 요것만 틱을 설명드리면 자, 요 얘기는 매수가의 물량이 나왔지만 심리적으로 개선이 자, 아침께 안 나와서 요것만 보여드리면 자 24,200원을 찍은 주가가 있어요. 얘가 근데 밑으로 막 떨어져요. 이렇게 몇 번 못 깨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번 못 깨서 그러면 자 위에서 계속 저항인데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걷어간 흔적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2,850원에 여기까지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계속 올라가죠. 밑에서 치고 튀어버려요. 밑에서의 뾰족 틱은 반등을 의미하고요. 위에서의 수평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틱은 자, 그래서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틱은 근데 이때 이거는 괜찮아요. 누군가가 물량을 내놨지만 하지만 이렇게 되다가 얘가 이렇게 되면서 밑으로 이건 매수 호가로 물량을 던지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다시 튀면 모를까 걷어갔다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밑으로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걷어가는 떨어질 때 지수가 하락해요. 근데 자 22,050원에 싹 걷었는데 덜 거쳤어요. 그래서 매수 호가로 툭 떨어졌는데도 심리가 다시 올라가져요. 이럴 경우엔 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떨어지는 거죠. 이 가격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걷어가는 게 클수록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호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클리오도이지만 세종공업도 자 그날의 고점을 자, 봐야 되지만 자, 이럴 경우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자, 요것만 그냥 볼게요. 요것만 이 상태에서만 이렇게 걷어갈 경우에는 밑에 매수 호가로 물량 냈어도 바로 짧게 치고 또 자 일단 처음에 이렇게 그날 고점이 이렇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밑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소용없지만 틱이 한번 움직이면 대부분 자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다 기다려요. 단지 이 4,750원을 그때도 제가 고점이 약했습니다. 자 그래서 팔아버렸지만 예를 들어 세종공업이 4,750원을 더 버텨도 얘는 조정보다가 올라가는데 이날 우리가 팔았어요. 자 이날 4,465원이고 요때 그리고 올라가고 4,715원 뭐 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4,720원 뭐 요거까진 기다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리오처럼 매도 시점을 모르겠다 그러면 고점에서 1%에서 2%요. 그날 장중에 여지 없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점에 4,700원 형성했던 애가 조정을 본다고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4,680원에서 못 가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떡하겠어요? 아 근처 갔으니까 아니죠. 못 들은 거예요. 이때 올렸던 힘은 없는 거예요. 물론 며칠 조정을 거치겠지만 우리 단타잖아요. 자 이때 올라가면 과감히 얘를 뚫고 1%에서 사실 코스닥은 2% 3%까지 올려버려야지 돼요. 거래소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1%에서 2% 올려서 4,780원이든 4,800원대까지 가지 않으면 못 뚫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 회사가 재무가 좋다 며칠 버티는 거죠. 떨어지고 어쩌고. 근데 그러지 않을 바에는 단타로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그날 고점에 그 부분은 뚫어줘야 돼요. 1에서 2%는 높게 여기 자 그래도 그러면 4,690원인데요. 안 돼요. 4,710원인데요. 안 돼요. 4,720원인데도 안 돼요. 어차피 통갈파에는 1% 최소 2% 3%까지는 코스닥은 튀어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지만 얘 시총이 주가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4,800원 가까이라도 자 고점을 4,775원이었다 그러면 4,900원대까지라도 밀어 올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때 올라갔던 자금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틱 저항을 그날 뾰족 틱이 근데 대부분 좀 헷갈리시잖아요. 첫 신호를 많이 봐요. 첫 신호를 다시 조정 보고 올라갔을 때는 모를지언정
자, 악재가 있어도 만약에 요걸 마지막으로 봤다 그러면 4,735원에 저항이 없었죠? 이러면 그날 아침에 뚫어버립니다. 그죠? 자, 바로 확인되죠, 우짜님? 그래서 제가 한번 들으셨던 채권 종목은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봐야 되는 거 4가지 다 알려드렸고, 업된 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딱 그것만 확인하시면 이제 바로 뛸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물어본 종목은 안 된다고요. 얘네 이자 지급이 0%지만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거래량 느는 것도 확인이 되겠지만 그 종목 안에서 보면 거래량이 좀만 늘면 바로 잡아버리십시오. 그쵸? 그쵸? 그거 알겠죠? 그게 움직였던 이유가 자, 방금 제가 가르쳐 드린 거.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승률은 아시죠, 후짜님? 네. 5% 상승해 버리는 이유가 그날 이자 지급 내역 보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갈 거예요. 다. 20주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채권 내역으로 채권 안 들어있는 종목은 이제 누가 사라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저 회사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무구조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자, 그래서 그게 하나의 힌트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거까지 하면. 그래서 이자 지급 내역은 이자가 0%인데 이자 지급이 왜 필요하겠어요? 후급인데 이자 지급 내역이 있잖아요. 회전 가능합니다. 샀다 팔았다가 자,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많은 분들한테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요. 다 같이 수익 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알면 몰려버릴까봐 여지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 10분만 하겠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료연 분들은 하지 마시고 다 제가 드리는데 이자가 0%인데요. 왜 이자 지급이 왜 있을까요? 풋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풋옵션. 그래서 만기 전 바로 이자, 그러니까 만기 전 3개월 그때의 이자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맞는다. 그럼 그냥 두려워할 것도 없죠. 그리고 재무 확인법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간단하게 HT에서 그거 하나만 보면 사버리면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다가 틱 정도 판 시기도 틱으로 봐서 딱 나온다 그러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 뒤로 더 가든 말든. 자, 물론 그 뒤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얘는 아시죠? 채권 종목. 하지만 그 뒤로 며칠 안 움직인다 해도 버티세요. 순간적으로 튑니다. 이자 지급을 맞춰서 들어간 거라. 요게 단타할 때의 특징이에요. 단타가 아닐 때는 제가 이자 지급을 전날 3개월. 그래서 저기 우짜님 12개월보다는 3개월 주기가 편하다는 게 제가 12개월보다는 3개월 주기가 편하다는 게 직전 이자 지급이 바로 포인트예요. 자, 할인율이 0%고 금리가 0%인데 뭔 이자 지급? 풋옵션이기 때문에. 자, 채권을 아시게 되면 왜 도대체 3호점 풋이 뭔지 그리고 이자 지급이 뭘고 발행 금액이 중요한지랑 알게 됩니다. 한 7개만 딱 체크하시면 요건데 딱 보시면 이제 신기하게 안 움직였는데 얘 왜 이래? 막 튀어요. 그게 바로 채권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채권은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특히 제가 말씀드린 채권은 가족 증여나 상속 및 지분 때문에 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회사가 정말 좋은데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무기명, 무담보예요. 담보도 없어요. 보증도 없어요. 무보증에. 이자도 0%예요. 근데 시총에 딱 퍼센트를 제가 정해 드립니다. 그만큼을 돈을 공짜로 벌어들여요. 근데 비매출 밖에서 팔지도 못해요. 밖에서 이 매출을 비매출이에요. 그리고 상장을 해요.
옵션부기 때문에. 아, 근데 200억 발행을 했는데 발행하고 나서 이거 발행할 때랑 자, 이거 150억 1년 뒤에 시장에서 살죠. 돈 200억 풀어놓고선 시장에서 사버리면 되죠. 못하러.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라가는 건 그리고 지분을 보는 이유는 지분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도 지분 퍼센트를 잘못 체크하시면 남이에요, 남. 그래서 그것만 딱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예.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차트를 모르셔도요. 찾으실 수 있는 게 차트가 다 일치해요. 대부분의 차트가 다 일치합니다. 요 과정에서 뭐 희한하실 거예요. 요 과정에서 모든 차트가 다 똑같이 나와요. 자, 똑같은 살려고 보면 이것도 이 모양이네. 이것도 이 모양이네. 자, 특히 일봉이 다 똑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일봉을 주봉과 일봉으로 해서 특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개월수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막 보여요. 그래도 개월수 딱 발행 이후에 개월수를 말씀드리거든요. 뽑아서 드리겠지만 그 개월수 이후에 보이는 거는 그냥 제끼세요. 물론 그 개월수에 조금 미달이 되는 게 있고 지분이 미달이 되는 게 있지만 우짜님 아시잖아요. 자, 이제 까치님도 하게 되시면 막 튀어버린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제끼세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잖아요. 몇 프로 지분이 모자란데 막 튀어버린 것들. 네. 다가오는 게 있죠. 그래서 막 튀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기 종목은 조정을 해도 가지고 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버텨야지 돼요. 자, 그래서 곧 튈 거예요. 이렇게 편안히 갖고 계시고 호가 보실 것도 없으세요. 저희가 우짜님도 지키시고 채권 종목 보신 분들은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때 튀어버립니다. 그럼 우린 그때 틱만 보고 그냥 매도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슈에 사서 이게 바로 이슈예요. 대주주가 인정하지 않는데 뭔 이슈가 있겠습니까? 대주주가 인정하면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 무기명예. 그리고 여러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리먼 때나 IMF 때 부동산이요. 정말 고수는 무기명 채권을 사들였어요. 그럼 무기명 채권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죠? 무기명 채권. 정말 좋은 회사예요. 지분이 딱 안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난 그 지분 갖고 있지 않으면 경영권이 흔들려요. 무기명이라 헐값에 지들이 알아서 사고 팔던 맘대로 하라 그러세요. 무기명이에요. 그럼 풀죠. 무기명 채권. 좋은 회사도 무기명 채권. 헐값에 나오죠. 정말 싸게 사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이제 무기명 채권은 리먼 때나 무기명 채권이 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자, 무기명 채권으로 좋은 회사들의 지분 1% 바뀌면 한 달 뒤에 신고해야 됩니다. 공시한데도 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나돈다 무기명 채권들이 채권시장에서 장외시장이 70%예요. 그러면 바로 자, 경기 하락을 알 수 있는 건 바로 무기명 채권들. 자, 여러분 장외에서의 채권들도 그래서 근데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채권을 몰라요. 다 채권을 다 웬만한 것들 그리고 딱 채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리가 7%예요. 끝장나는 거죠. 지주회사들은 좀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몇 개만 보여주면 저 회사는 저 잘 모릅니다. 뭔지도 몰라요.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동차, 아파트 하면 웬만한데 큰 데는 빌라를 지어도 채권이 있는데 그래서 채권을 딱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장외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롯데캐피탈 채권 명부
발행이랑 딱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 정말 좋대요. 임상이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채권을 들어가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허접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을까 채권이. 자 그리고 거기다가 채권업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야 너 싫으면 밖에서 팔아먹어. 매출이에요. 밖에서. 비매출도 아니에요. 알아서 팔아먹어. 자 근데 주가가 올라가요. 콜이에요. 밖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때부터 폭락이죠. 그러면 그 채권을 사들여야지 돼요. 회사에서 대주주가. 그러면 10,000원에 사겠습니까? 막 폭락시켜서 5,000원에 사는 거지. 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채권을 모르면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의 움직임을 모르면 우리 시장의 금융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재무구조 채권 발행한 채권이 있어야지 상장을 하고 그리고 ELW는 자금이기 때문에 국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국제안에 특수채, 통환채, 지방채, 금융채 다 있습니다. 요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